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 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참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오케이. 선생님 밥 준비해 줄게요. 훈윤 씨가 잘라준. 안녕하세요. 네, 맡겨진 입을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곳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케이.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와. 송현 씨. 송현 씨. 잘했어. 자, 이쪽으로. 송현 씨 이쪽으로. 자, 이제 보세요. 송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꾸 이제 하늘로 올라갈까요? 위로. 저 5위까지. 자, 파란색하고. 자, 녹색 잡으세요. 초. 자, 또 하나, 둘, 셋. 오케이. 또. 녹색. 그렇지. 잡고. 또 여기. 와. 와. 잘했어요. 최고.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한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클라이밍은 예상하지 못했던 돌봄의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뒤 또 다른 운동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와. 다시 한 번. 팔 여기. 그렇지, 팔 여기. 좋았어요. 두 손 잡고. 하나, 둘, 셋. 다시 세게. 허리 펴. 자, 하나, 둘, 셋. 와. 두 손. 잘했어. 두 손. 다시. 현재 이용인들을 위해서 클라이밍이나 골프, 또 뉴스포츠 종목, 배드민턴, 다양한 운동들을 우리 이용인들에게 지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용인들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한 종목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다양한 종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못 접했던 운동들을 많이 시켜가면서 약간 자존감도 높여주고 우리도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껏 건강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종사한 지 10년째가 넘어가는데요. 발달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 마찬가지로 운동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능적이나 협응이나 또 사회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운동을 통해서 많은 향상들을 보고 있고 저 역시 이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에서 지금 저는 그거를 발달장애인들에게 널리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곳에서 돌봄을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활동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료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역에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셨던 체중증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낮에는 1대1 이상의 지원을 통해서 낮 활동을 지원을 하는 곳이고 또 저녁에는 지역에 있는 지원주택으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야간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어서 24시간 돌봄 체계로 일상적인 생활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입니다. 특히 융합돌봄실 내의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햄, 김, 밥, 단무지, 우엉, 오이, 치즈, 그다음에 음료수, 네 개. 그쵸, 4개. 자, 우리 컵라면도 샀죠? 오케이. 자, 우리 오이 사러 갈까요? 지금은 저희가 요리 활동을 위해서 장보기를 나왔고요. 장보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캠핑도 가고 뭐 때로는 식당도 이용도 하고
뭐 사우나를 가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해보고 이런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도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스로 자리 또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 음식도 만들어 보면서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밥을 흑미밥이랑 다 사온 거야? 선생님 밥 준비해 줄게요. 이번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직접 음식까지 만들어 보는 활동. 자, 선생님이 승준 씨가 잘라준 햄 볶음입니다. 이거는 불 사용하는 거라서 제가 오늘 조금 도와줄게요. 사소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돌봄 대상자들에겐 새로운 경험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이하고. 거의 저희는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당사자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이제 언어 표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요리 활동 자체가 이용인분들이 이 세 분들이 특히 정말 즐거워하는 활동이거든요. 일단은 이분들도 일반적으로 저희와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지역사회 내에 나가셔서 보통의 삶이잖아요. 특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삶을 저희가 경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 돌봄이 끝나고 벌써 하루의 해가 질 무렵 선생님과 돌봄 대상자인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집은 집인데 보호자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대상자분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생활지원주택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생활지원주택. 발달장애인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된 주택입니다. 집 되게 좋네요. 집처럼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일 복지관 가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잡시다. 잘 자요? 네네. 대상자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시나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많이 걱정들 하시죠. 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라면은 아무래도 평생 24시간 대상자분들을 양육하시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꼬집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도전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서 주거 코치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행동 교정이나 지도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전보다 그러한 과격한 행동들이 줄어들고 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두터운 마음이 느껴졌던 하루. 발달장애인 관련한 24시간 돌봄 체계라든지 다양한 서비스가 없다고 한다면 가족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낼 거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자녀라든지 가족의 양육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실 거고 그러면 가족의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이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꼈는데요. 이에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를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확대를 비롯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 확대와 저상버스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에 대한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동하거나 빛 정도만 구분할 정도의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전혀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가려면은요, 장콜이 없으면은요,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현관 앞에서부터 가는 목적지 그 앞에까지 기사 양반이 모셔다 주니까요, 제일 좋아요. 왜 불편하세요? 아니요, 딱 좋습니다. 갈게요. 네. 이 차량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생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동을 하실 수 없으면 경제적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것조차 힘겹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지원이 확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확립,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휠체어에 타신 상태로 승차해서 안전띠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장애인분들을 특징을 잘 아시는 맞춤형 택시가 지원됩니다. 크게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운전 교육을 철저히 받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님을 만나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탈 때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문도 좀 열어드려야 되고 안전하게 이제 차가 승차한 다음에 회원님들을 문을 열어드려야 되고 비가 와나 눈이 오나 꼭 내려서 안내를 꼭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런 택시하고는 좀 틀리지요. 누군가에겐 평범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조차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일. 이것이 약자 복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편 이렇게 복지가 꼭 필요한 곳에 복지 서비스가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철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에서 투병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인 약자복지 중 하나의 큰 축은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에 한부모 자녀 가정의 기준 중위소득을 현재 52%에서 60%로 늘려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 같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두터워지는 우리 사회의 약자복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해졌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미소 가득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가올 겨울 안정된 보금자리가 중요한 시점. 주거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림동을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강한수 주거복지 정책행정학 박사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상향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나왔거든요. 네네. 이곳이 뭐 대표적으로 네. 주거 취약계층이 네. 많이 있는 곳이죠.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지난 8월 달에 집중호우 때 아하.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아. 이 반지하 밀집 이런 지역입니다. 반지하 네, 이쪽에 네. 당시에 그 네. 제가 전화를 받고 이곳에 왔을 때는 그 이제 그 집중호우 때 그 침수됐던 가구들의 세간살이가 여기 다 쌓여 있었고 아, 예. 저쪽에 있다 보시면 네. 도로도 파여 있어가지고 출입을 통제했던 곳입니다. 아. 좀 지대가 낮아서 네. 비가 오면서 네. 반지하로 다 가득 차고 네네. 그다음에 하수구가 좀 막혀서 역류가 되면서 하수구가 역류가 돼가지고 피해가 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반지하로 물이 네. 순식간에 유입됐던 그렇게 겁니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네.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건 없나요? 네, 한 몇 년 전부터 네. LH나 뭐 서울시 지자체에서 아하. 저기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 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쪽방, 네, 고시원, 여인숙 네. 이런 가구들에게 이제 지상층의 주택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침수 이력이 있는 이런 가구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중에 한 가구를 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리 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 침수된 가구인데 일단은 여기가 침수된 가구입니다. 보시면 동작주거복지센터는 국토교통부 사업인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주거주택 주거 상향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LHSH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생필품이나 이사비 같은 지원도 좀 받을 수 있게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장 또 생활을 오래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시던 분들은 저희가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비주거주택 상향 사업이 지금 현재 많이 범위가 전국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선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네. 광역 단위로 이제 서울시라던가 네. 이제 광역시 단위로 이제 사업을 내리고 아하. 해당 시자치도에서 이제 사업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전국적으로 진행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아,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런 혜택을 보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겠군요, 그죠? 생필품이나 이런 지원까지 마무리했으면 이제 이동하고 나서도 이제 주택청약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더 나은 건설 임대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정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가도 잘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저희 같은 기관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아, 그럼 상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오는 분들 상담도 해주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님과 함께 신림동의 한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그 침수된 가구가 네. 주거 상향을 하기 전에 네. 임시로 거처할 만한 아, 저희 LH 소유의 빈집인데 아, 여기를 그렇군요. 빌트인해서 네네. 긴급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폭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었는데요. 이 집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침수 피해를 입으신 집이 이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선정까지 빨라야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여기서 일단 거주하시면서 별도의 월세나 이제 그런 거 납부 없이 좀 지내시는 기간이고요. 그럼 이 냉장고는 이 세입자 건가요? 여기 있는 냉장고, TV, 그리고 여기 에어컨, 이런 기초 빌트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빌트인 집기 구매 조정 사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성을 해놓은 거고요. 몸만 들어오실 수 있게 다 원스톱으로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빌트인으로 다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전제품들도 다 상해 있는 상태도 많고 짐을 들고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짐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게 하고 저희가 이렇게 몸만 들어올 수 있게 빌트인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세탁기라던가 건조기 같은 게 이 방 안에 들어오기 어려워서 그건 저희가 같은 층에 저희가 따로 세탁실을 또 마련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여기 건조기랑 세탁기만 이렇게 또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TV도 있는 이유가 여기 세탁기 돌리면서 TV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저희가 요거 이제 TV도 설치하면서 케이블 저희가 방송 후원을 받아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입주민분들, 저희 입주하신 분들이 뭐 여기서 뭐 과일에도 깎아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말 재난으로 집을 잃은 분들한테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정말 국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님과 함께 LH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또 다른 취약계층 복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그 LH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시는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네. 물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일반적으로 입주민이 살고 있는 집하고는 틀린데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곳은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원봉사가 가서 직접 수거해서 세탁, 건축관리해서 갖다 드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 그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서 쉬면서 그 차도 마시고 아니면 사랑방에 가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기 건조기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해서 갖다 드리면은요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여기 실내에서 건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어르신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세요.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직접 세탁물을 수거하고 이곳 우물가 빨래터에서 세탁 봉사를 진행합니다. LH 매입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주택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큰 거를 빨래하기는 집에서 조금 벅차죠. 근데 이건 내 맡기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뭐 꼭 필요한 일이네요. 그럼요. 아니, 이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희들이 오늘 이제 그 침수 피해 주택의 임시 거처도 받고 이렇게 와서 이제 빨래터 우물 빨래터의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봤는데 이렇게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의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그 안전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집도 필요하지만 이런 취약계층에게도 다양한 이 주거복지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시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힘을 내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을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